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박현주입니다. 생명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나요? 영어로 선천성 생명을, 특히 정록 생명을 돌터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존 돌턴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화학자 존 돌턴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교과서에서 또는 학교 과학 시간에 돌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돌턴은 화학자, 물리학자, 기상학자,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였고요. 기초론과 원자론 등을 연구해서 원자설을 처음으로 제창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했던 원자론을 화학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돌턴의 원자설을 통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는 원리를 밝혀냈고, 그 밖에도 당대의 여러 화학자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기체의 성질을 원자, 아톰이라는 명확한 개념 아래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돌턴은 원자설을 제창하는 과정에서 산소는 흰색 동그라미, 탄소는 검은색 동그라미 등과 같은 형태의 원자 기호를 처음으로 고안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돌턴의 원자설로 인해서 화학 분야는 새로운 혁신의 장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턴의 집안은 신앙이 독실한 퀘이커 교도 집안이었는데요. 당시 퀘이커 교도들은 빨간색과 같은 화려한 색의 의복을 입는 것이 금했다고 합니다. 폭력을 멀리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무기도 가깝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턴은 색채 감각에 이상이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 스스로가 자기 색채 감각에 이상이 있다고 느낀 것은 소년 시절에 친구들과 군대 행진을 구경하던 무렵이라고 합니다. 한 친구가 군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빨간 군복이 너무나 멋지고 화려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돌턴은 군복이 풀색인데 무슨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로 푸른색이 도는 흰색 비단 양말 한 켤레를 샀는데요. 어머니는 돌턴이 사온 양말을 받아들고서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턴이 사온 양말은 퀘이커 교도가 금지하고 있는 빨간색 양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돌턴이 양복을 맞추려고 천을 골랐는데 수렴육 빨간 코트를 만드는 천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돌턴이 많은 업적을 쌓은 이후에 나이가 들어 은퇴하게 되자 영국 정부에서는 그의 공적을 기려서 고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국왕을 배알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국왕을 만나려면 반드시 화려한 의복과 칼을 차고 국왕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했는데 돌턴은 검소한 퀘이커 교도였기 때문에 의전 관계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의전 관계자들은 아이디어를 내서 칼을 차지 않아도 되는 옥스퍼드 법학 박사 예복을 입히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옷이 화려한 빨간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돌턴은 그 법학 박사의 예복이 빨간색이 아니라 흑색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냥 별탈 없이 지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돌턴은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 원자론의 연구만큼이나 생명에 관해서도 깊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돌턴이 전형적인 종록 생명이었는데 자기가 생명인 이유를 눈 내부에 있는 액체가 빛 가운데의 빨간 부분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믿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은 뭐였냐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눈을 해부해보라는 유언이었지요.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 친구 의사 랜섬이 돌턴의 눈을 조사하고 그 눈 안의 액체가 생명의 원인이라는 돌턴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현상의 관찰로부터 시작한다는 인상 때문에 시각에 이상이 있으면 과학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생명인 사람은 자연공학, 의학 등의 계열에 진학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지렛 버메이 교수는 태어날 때부터
녹내장을 알아 3살 때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연구를 하는 과학자입니다. 구글의 TV 라만 박사 역시 14살 때 녹내장을 앓고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학과 컴퓨터 공부를 계속해서 구글폰에 사용되는 시각장애자용 터치폰 응용 기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디펜던스 사이언스의 설립자인 캐리 스팔로 박사 역시 7살 때 시력을 잃었지만 과학자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원에서 무기화학 실험을 할 때 학부생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학부생은 실험 결과를 그에게 말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실험 능력이나 데이터 수집 방법, 해석 등이 제각각이어서 실험 결과에 대한 일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에 스팔로 박사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6년 동안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실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것을 상용하기 위해서 인디펜던스 사이언스를 설립하고 CEO가 되었습니다. 헤디 라만은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이자 발명가입니다. 흔히 CDMA 기술의 개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디 라만은 어렸을 때 연기에 관심을 보였고 극장과 영화에 매료되어 12살 때 비엔나의 미인 대회에서 우승하였습니다. 헤디 라만은 군수품 사업가 맨들과 결혼하여 맨들과 함께 군사기술과 관련된 과학자들 그리고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라마에게 응용과학 분야를 접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그녀는 과학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디 라마는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라마는 거의 독학이지만 여가 시간에 여러 가지 취미 활동과 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라마는 새로 개발된 무선 조정이 가능한 어뢰를 전파 방해를 통해 방향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주파수로 신호를 전달하면 적이 그 주파수를 찾아내 교란할 위험이 있겠지만 주파수를 여러 개로 분산시키면 적군이 알아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는 주파수 도약 시그널을 이용하여 추적하거나 전파 방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친구이자 작곡가 그리고 피아니스트인 조지 엔털과 함께 소형 자동 피아노 방식을 통해 무선 신호를 동조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라마와 엔터일은 주파수 도약 시스템의 초안을 만들었고 특허청에 정식 특허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군대는 주파수 도약 시스템 장치를 어뢰에 장착하기는 통신 장치가 너무 큰다고 판단하여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57년 미국의 펜실바니아 전자공학과 시스템국의 기술자들은 라마의 기술을 응용해서 보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주파수 도약이 미사일 기술의 기본 개념이 된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상황에서 다시 응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디 라마의 도청 금지 아이디어를 이용한 전화기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저기 멀리 있는 영국의 처칠 수상이 통화를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전화 접속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데이터 전송과 움직이는 무선 전기 연결망, 더 나아가 인공위성, 휴대폰, 무선 인터넷 등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헤디 라마의 업적은 뒤늦게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97년 헤디 라마와 조지 엔타일은 전자 프론티어 재단의 개척자 상을 받았고 벌비 그나스 스프릿의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헤디 라마가 세상을 떠난 2001년으로부터 4년 후 독일은 그녀의 생일인 11월 9일을 공식적으로 발명가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자니 킴은 한국계 이민 이소로서 한인 최초로 미국 나사 우주 비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자니 킴은 나사 기본 훈련을 마치고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를 수행할 최종 13인의 이름을 올렸고 인류 최초로 화성을 밟고 싶다는 포부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자니 킴은
소위 말하는 의사라는 안정적인 직업 대신 탐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위험하기까지 한 새로운 도전, 나사의 우주인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니 김은 우주는 종교, 피부색, 출신 배경을 따지지 않는 인류 모두의 것이 아닌가요?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나도 다음 세대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렛 머베이 교수, TV 라만 박사, 캐리 스팔로 박사, 자니 킴 이외에도 우리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모르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전을 즐기는 무수히 많은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빛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상상력, 융합은 혁신적인 도전을 위한 재료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지치지 않는 도전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